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투표치고는 좀 이상한 투표죠. 모바일을 이용해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투표 같지도 않고 이게 진짜 제대로 카운팅이 되는지 그것도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가겠죠. 그동안 줄곧 1위를 달리던 김문수 후보가 한 10일 전쯤부터 말이죠. 혼전 상황으로 들어간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죠. 3강 중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KBS, MBC 같은 이런 메이저 언론사가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김문수 후보가 3위로 나오잖아요.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가 1위, 2위 이래 한다고 두 사람이 이렇게 1, 2위로 되어 있고 김문수 후보가 3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아시아투데이라든가 거기서 에이스 리서치 그리고 뭐 펜앤마이크 공정 이런 데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넉넉한 차이로 1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결과를 봐야. 그런데 이 대선 후보가 되면요 가장 큰 장점이 뭔가 하면은 거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생기는데 당의 모든 조직을 대선 주자 밑으로 다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치르고 나면은 거대한 계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설사 이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후에 당권을 질 수 있는 결정적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사실 이 가운데 말이죠. 대권에 대한 어떤 도전보다도 차기 당권을 노리고 지금 어떤 공작을 하고 있는 듯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말이죠. 처음에는 단일화하지 않는다 했다가 한덕수 총리하고 말이죠. 나중에 국민적 여망 그리고 이제 이 이재명에게는 정권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자 마지못해 단일화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홍준표하고 한동훈입니다. 안철수는 그래도 끝까지 뭐 단일화 안 한다 그랬어요. 뭐 그건 나름대로 소신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은 처음에 단일화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특히 홍준표는 단일화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막판에 그 문자 온 거 보십시오. 뭐 계속해서 단일화 확실히 하겠다라고 했던 게 홍준표였고 여러 번 보내왔죠. 그런 문자를. 한동훈도 단일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닌 척 했다가 나중에 한다고 했다가 그게 좀 찝찝하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단일화 이야기는 잘 안 하고 다른 어떤 여론조사 어떤 지지율에서 자기가 1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보내왔죠. 문자를 당원들에게. 아무튼 어쨌거나 김문수는 초지일관 단일화 하겠다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대권이 이재명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한덕수로 이렇게 권력이 가는 것까지도 양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을 비우고 있는 거죠. 이분은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그때 경선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죠. 그때 2위 했었죠. 그 후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대권에 대한 어떤 야심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뭐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시대가 불렀고 하늘이 불러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자, 어쨌거나 한덕수 이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면서 우리 이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한덕수와 국민의힘 경선 후보하고 이렇게 대결을 붙여보니까요,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좋으냐를 붙여보니까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너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뭐 한 20% 30% 이렇게 차이 나요. 한덕수로 다 몰려있죠 지금. 그나마도 김문수가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제일 좋더군요. 요 4명 중에서는. 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 단일화하면 100% 깨지는 거잖아. 국민의힘을 이렇게 끼고 있는 조직이 있으니까 조금 나중에 올라옵니다. 한덕수는 좀 내려올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 차이가 너무 큰 거거든. 한 10% 정도 차이면은 단일화 이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30% 이렇게 차이 나는 건 극복하기가 어렵거든. 이제 그걸 딱 보니까 홍준표도 한동훈도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을 또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일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급할 때 마음이 다르고 일단 그게 해결되고 나면은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그거하고 딱 완전히 다른 거지. 자, 한덕수에 다시 포문연 국힘 주자들, 홍준표 탄핵당한 정권 총리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깠다라고 봐야죠. 탄핵당한 정권 총리. 그리고 홍준표의 본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친윤이었던 적이 없어요. 가끔은 이제 친윤 입장에서 그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일부 있었지만 본심은 이 사람은 친윤이 아니고 친홍입니다. 친홍. 독고다이잖아요. 오로지 자기를 미는 겁니다. 홍준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의 화신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언제든 이 사람은 럭비공처럼 엉뚱한 길로 이제 셀 수가 있는 사람이었었지. 자, 그래서 소위 이제 친윤 그룹에서 윤어게인 그룹에서는 이 홍준표하고는 사실 그 궁합이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고. 그나마도 한동훈보다 낫다. 어떤 경우는 김문수가 이준석 발언하자. 김문수도 아니야. 홍준표로 가야 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와,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 한덕수 출마 가시와 한동훈도 구체적 단일화 언급의 패배주의. 이런 식으로 뉴스가 쫙 나오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한덕수에게 이길만 하면 이들이 이런 말을 안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니까. 해도 안 된다라고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3자 구도로 3파전이라도 벌이겠다라는 거죠. 그래, 대권에 대해서 저도 좋다. 까짓건 야당하지 뭐. 이재명한테 대권 주지 뭐. 그 대신에 당권은 내가 지겠어.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홍준표는요, 자기는 이번엔 대선에서 실패하면은 정계 은퇴한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 말도 100% 믿지는 않아요. 또 봐야 됩니다.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꿈이 대통령이라고 벌써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나이가 조금 있긴 해도요, 이제 71세잖아요. 71살 나이에서 한 번쯤 더 뭔가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덕수 총리 이분이 임기 1년설, 자기 임기 1년 국가적 어떤 당면 과제만 처결하고 급선무인 통상 관련했던 미국과 통상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슈들, 그리고 개헌 이슈 이런 것을 이제 처결하고 나서 자기는 바로 이렇게 사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당선되고 나면은 또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한 정치적 변화가 따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뭐 은퇴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홍준표가 이번에 떨어지면 은퇴한다라는 말은요 100% 신뢰감 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지금 홍준표,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투표 과정에서는 이 단일화 언급을 해주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단일화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듯 그렇게 언급을 했고, 특히 홍준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 그걸 갖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가 확실히 원샷 경선을 통해서 정권을 뭐 이렇게 갖고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당원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돌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의 이제 본심은 따로 있었다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났죠. 자, 어쨌거나 한덕수와 단일화 하는데 이낙연도 참전한다 그러죠. 이낙연 쪽에서 이제 먼저 뻔뿌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이 여기에 지금 뛰어들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나요? 일단 지지율부터 5% 이상 끌어올려야 될 거래요. 여기는 TV 토론의 초청 대상도 못 돼요, 현재. 자, 반명 픽텐트의 패배주의다라면서 현재 홍준표, 한동훈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반발한다는 게 다 드러났죠. 여기 보면 한동훈 승리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 바꿔가면서 그렇게 조건들을 붙여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자, 한동훈은 그래도 아주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라고는 안 했어요. 세모 같은 입장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단일화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 기사,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됐었죠. 근데 홍준표는 자신의 이번에 대선 전략, 경선 전략을 막판에는 단일화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 하네. 홍준표 후보 역시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와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작전상 그렇게 말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단일화 언급을 했던 것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는 거죠. 홍준표가 이런 말 했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여기 한덕수 차출론 직격,
당 지도부 단일화에 권한이 있나 이런 식으로 완전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겁니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100% 이재명으로 권력이 간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3파전 불협도 할만하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어쨌거나 출신 지역이 호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표를 만약에 쪼개준다 그러면은 진짜 삼파전으로서 삼각 구도 속에서 어쩌면은 이 보수 결집만 잘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뭐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한덕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말이죠. 이럴 경우에 이준석이는 또 어디에 나오는지 독자 출마하는 것인지 누구랑 손을 잡는 것인지 이것도 관건이고 그럴 경우에 이낙연은 또 어떻게 되는지 뭐 당장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삼자 필성론을 또 외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전부 재론의 물대기식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사퇴하거나 자기가 후보가 못 되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전부 이제 이기는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아무튼요.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진심이 어린 정치인은 이 가운데 저는 안철수도 나름 진심 어린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항상 이게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렇지 선택을 항상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저쪽으로부터도 배척당하는 인물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주장 하나는 그래도 항상 비슷하게 갑니다. 이 사람은.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 4인 중에 보수를 대표한다는 3인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3인 중에 진심 어린, 진실 어린 정말 진정한 어떤 그런 양심의 정치인,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은 김문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일에 결과가 이번에 김문수가 물론 당연히 되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김문수가 만일 후보가 못 될 경우 김문수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문수는 지금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서 우파 전체를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인물로 뚜렷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한번 생길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